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언론사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천희망 발전 포럼 조직위원장 박경록입니다. 제천희망 발전 포럼은 제천혼을 일깨워 대한민국 정신수도 건설을 목표로 창단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천희망 발전 포럼 최기혁 대표님을 소개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희망 발전 포럼 최기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포럼 창립일과 맞춰서 이렇게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저희 그 발전 포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 제천의 발전에 작은 그런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천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제천은 한때 철도 교통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도시였고, 경제 성장기에 석탄 산업과 시멘트 산업의 발전을 통해 중부권 경제의 중심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천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석탄 산업과 시멘트 산업의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제천과 비슷했던 원주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의료 클러스터 도시로, 충주는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제천 시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대과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천의 시대는 영원히 끝이 난 것입니까? 이에 대한 저희 제천희망 발전 포럼의 답은 단연코 아닙니다입니다. 역사적으로 제천은 우리나라 민족혼의 중심지입니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이런 정신적 기운이 흐르고 있는 도시는 드문 것 같습니다. 단지 그동안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희 제천희망 발전 포럼은 이 기운을 제천혼이라고 명명할 것입니다. 이 제천혼에 대해 역사는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천이 항일의병의 발원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일의병으로 시 전체가 전소되고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바로 이 항일의병이 초석이 되어 대한민국의 광복의 기쁨을 가져오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고자 자원한 열사가 제천의 우덕순 열사로 알려진 것은 아주 최근입니다. 원래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가 정차하기로 한 역을 통과하여 하얼빈에 정차하는 바람에 예비로 준비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척살되어 우덕순 열사가 역사에서 가려지기는 했지만, 우덕순 열사의 자원이 없었다면 민족의 주적 이토 히로부미의 척살 계획도 실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배로는 우리나라 천주교 성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도시들 중 천주교 신자들은 왜 핍박을 피해 이곳 배론으로 모여들게 되었을까요? 지난번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전 세계의 이목이 교황의 방안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은 교황의 제천 방문 유치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전 세계의 눈을 제천으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배론의 역사적 의미를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동길은 가수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로 유명해진 서울의 명소입니다. 서울의 남녀 커플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방문했을 최고의 데이트 코스입니다. 이 길의 끝자락에 정동제일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 교회 앞에는 최초의 한인 담임 목사비가 서 있습니다. 탁사 최병헌 목사의 비석입니다. 그는 처음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 기독교를 이끌었고 아펜젤러에 이어 정동교회 최초의 한인 담임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동안 미상으로 알려졌던 애국가의 작사자가 최근에 탁사 최병헌 목사라고 하는 설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제천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극성기는 통일신라 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교의 중심에 제천이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의 불교 문파가 사자산파인데 사자산파는 지금은 장락사지 7층 석탑만 남아있는 장락사와 지금의 법풍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장락사로부터 법풍사까지 이르는 길에는 사찰과 스님들과 신도들이 끊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말 최고의 보승인 자장율사는 부처의 마지막 진신사리를 법풍사에 안치했다고 합니다. 왜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부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제천이 불교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천태종의 본사는 왜 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까? 토정 이지암 선생은 오늘날로 보면 조선시대 최고의 철학자이며 미래학자라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미래학자가 그 도를 제천에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아는 제천 시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끝내 묻히고 싶었던 곳이 제천이었다고 하니 토종에게 제천이 갖는 가치가 얼마나 컸던 것일까요? 이 모두가 제천이 대한민국 정신의 중심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이 밖에 제천원에 대한 더 많은 역사적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가슴 벅찬 역사적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제천혼을 그냥 역사 속에 처박아 놓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이 위대한 제천혼을 긴 잠에서 깨어내 우리의 현재 속에 살아 숨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최고의 미래 산업은 인간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과 직결된 생명과학 산업 분야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 없이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산업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가 성공했다고 발표되었을 때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열광했었던 것이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을 이 분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과학 산업의 중심지로 단연코 스위스가 부상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핵심 생명과학 산업센터들이 스위스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자연환경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입해도 이러한 자연환경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천을 다녀간 국내외 최고의 명사들이 스위스보다 훌륭한 자연환경을 제천이 가지고 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현재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건축가와 미술가, 종교계 지도자들,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제천의 자연 환경에 반해서 수차례씩 제천을 방문 감탄하여 했던 말들이니 허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굳이 외부의 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자신도 제천의 자연 환경에 대하여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는 사람입니다. 제천이는 우리나라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 강인합니다. 척박한 여건 하에서도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필드하키, 배구, 연식정부 등의 역사가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 부족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깡다구 하나는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다는 것이 제천인들인 것 같습니다. 제천을 아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록 작은 도시지만 제철이 배출해낸 훌륭한 정관계 인사들이 그렇고 현재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천인 개개인들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적 네트워크화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됩니다. 단지 지금까지 제천인들의 강인함이 응집된 힘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위에 열거한 이유만으로도 제천은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 아니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더 훌륭한 미래를 담보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제천 혼과 최고의 자연환경, 그리고 불굴의 제천인들 이외에 더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이제 위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융합될 수 있는 응집력과 실천력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제천희망 발전 포럼이 이 세 가지를 묶어내는데 분골쇄신 앞장서겠습니다. 정신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문화도시, 이것이 저희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제천의 모습입니다. 제천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기죽어 있어야 합니까? 지금은 잠시 어려움에 있지만 제천인 특유의 불굴의 의지가 이를 이루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 제천희망 발전 포럼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감히 제천을 대한민국 정신수도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인들이 진정한 쉼을 위해 모여드는 그날을 위해 저희 제천희망 발전 포럼이 그 장로를 내짓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이 목표는 결코 한두 명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천 시민 모두가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이 격려와 응원과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제천 희망 발전 포럼 1분. 감사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내용이 충분히 좀 저희 그 희망 발전 포럼의 취지는 설명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혹시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잠깐 그렇지 않으면 뭐. 네, 아시아뉴스 동시에 정우입니다. 네, 위대한 제천하고 자연환경 그리고 불굴의 제천인들을 이 세 가지를 묶어냈는데 중심에 있는 방안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으시다면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좀 감사하게도 저희 이런 생각을 갖게 된데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단국대 유병훈 교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저기 사실은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기 유 교수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제천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셨어요.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많은 콘텐츠들에 대해서 대화도 나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내용을 갖고 많이 고민을 했고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서 그 부분들이 구체화되는 안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10여 년 이상 준비된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함께 또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여기 계신 또 기자분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만 그것이 아마 문화도시로 가는데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천은 어쨌거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기본 베이스는 가장 잘 충실하게 갖추고 있다. 미래 생명과학산업 분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이요. 네. 그 전에 있지 않았나요? 전에 있던 거는 그 희망 포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 희망 발전 포럼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그거는 아마 중앙에서 이제 조직됐던 조직이었고, 그때는 뭐 거기서 활동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때 제가 제천 상임 대표로 일을 했었고요. 그 희망 포럼과는 전혀 별개의 그냥 지역 조직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새누리당 농업 경쟁력 혁신 특별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맡고 계신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는 현역 초선 의원님이신데 혹시 어떤 앞으로의 뜻이 또 있으시는지. 좀 제일 긴 특별위원회입니다. 저희 당에서 29단인데요. 새누리당 농어업 경쟁력 강화 혁신 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인데 그 조직은 사실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 그 특별위원회는 그 최고위원들 전원에 승인이 있어야만 출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통과된 공식 기구인데요. 현역 의원들이 한 20여 번 이상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중앙당 조직이어서 그런 중앙당 활동을 통해서 또 저희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많은 그 인맥들과 또 아이디어들 그런 거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게 특별위원회라 뭐 이렇게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 활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직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지역 발전에 그래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가 이제 창립 기자회견. 네. 프로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했는지 어느 분야에서 구성했는지 그리고 네. 앞으로 또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제천희망 발전 포럼은 저희가 이제 저희 제천도 고령 사회를 넘어서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미래의 먹거리를 좀 준비해보자는 차원에서 젊은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30대, 40대 젊은 분들로 구성을 했고 지금 이제 참가하고 있는 인원은 100분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저희 뜻을 같이 하는 젊은 분들이 앞으로 많이 참석할 것이라 사료되고요. 지금 한 10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뭐 복지, 봉사, 뭐 그런 통상적인 일반 조직이 있는데 그런 활동 외에도 일단은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감히 이 대한민국 정신 수도로 제천을 이렇게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그 운동에 집중적으로 전력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제천 혼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천 시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땅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정신적인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쪽에 초기에는 집중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요소를 베이스로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저희가 연구해서 발표 예정입니다. 근데 향후 언제까지 운영을 하시나요? 제가 제천에 살고 있는 나는 뼈를 제천에서 묻을 계획이니까 뭐 다른 저희 회원들이 다 일탈하지 않는 한은 계속 될 것 같고 또
저희를 이어서 저희가 미래에 제천에 진짜 어떤 방향, 그러니까 인프라, 뭐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문화를 근거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꿈이기 때문에 저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질문하실 필요 없으신 것 같은데 있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희망발전 프로젝트 제자분들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가 해야죠. 화이팅! 앞에 좀 봐주시고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